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의 리더십 교체가 중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란 제목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살펴보고 이 계엄령 상황을 지켜본 홍콩 시민들의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를 기억하며 그들의 시위를 지지하며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홍콩은 시위 당시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는 물론 한국 대중적인 평화적 시위와 8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폭력 시위를 병행했습니다. 또 그 시위 현장의 동력으로 우리나라 시위에서 부르던 민중가요와 K-팝이 흘러나와 한류의 영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런 홍콩은 불과 4년 만에 거의 중국 공산화가 되었고 이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계엄령 사태를 보고 가장 피부에 와닿던 사람들은 홍콩 시민들일 것입니다. 일단 홍콩 시민들의 반응을 보시기 전에 홍콩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도 이제 완전히 중국 기관지처럼 모든 정치 상황을 중국의 시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언론은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 상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윤석열이 물러났을 때를 가정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예상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석가들은 주요 야당의 집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며 중국에 보다 더 화해적인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윤 대통령이 집권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설의 외교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가 새 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한국의 주요 야당인 민주당은 화요일에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토요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0명의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윤 씨의 움직임을 거부하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5개 야당은 수요일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윤의 계엄령 선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차단되면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권 보수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초 이 동의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요일에 입장을 바꿔 윤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신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총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윤씨 탄핵에 찬성하면 그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되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리고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안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는 보수적 국민의힘에서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 그리고 외교 정책을 포함한 방향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윤이 탄핵된다면 2017년 보수당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두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되는 셈입니다. 그녀의 후임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치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윌슨 센터의 스테이 스톤그런 센터장은 탄핵을 위해 야당이 단결하고 여론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 충분한 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의안이 차단되더라도 윤은 약해진 대통령으로서 지게에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탠가로는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의 탄핵을 확정하면 후임자를 뽑는 선거 기간이 짧아 제1야당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아시아 프로그램의 한국학 연구원인 다르시 드라우트도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데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위기에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이 초다수당은 그들의 잠재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보수파는 윤의 민주주의적인 침해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외교정책 의제에서 중국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대표는 3월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윤 대통령이 불필요한 도발로 중국 무역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왜 우리가 양안 관계에 간섭을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써야 하지? 그냥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탄핵안은 윤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윤이 동북아시아의 고립을 가져왔고 전쟁 위기를 촉발했으며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에서 새 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어 선임 연구원이자 SK 코리아 재단 한국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 정부는 베이징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당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 접근하려는 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여 의원은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투자, 안보, 기술 등에 대한 통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하다면 그들은 선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이를 따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앤드류어는 민주당이 중국에 더 우호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민주당으로 권력 교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국제관계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로도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한국의 대중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는 한중 관계의 전성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대통령은 중국과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윌슨 센터의 스탠가로는 행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윤은 이미 중국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새 행정부도 이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맥락에서 그럴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탄핵 절차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할 것입니다. 정책은 새로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엄령 상황을 지켜보던 홍콩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 군인들은 아마도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평생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은 대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기소될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웃고 있어요. 홍콩시 이후로 본 가장 강경한 사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가 국회의원이군요.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 소식을 올리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BBC 가디언 등 서구 뉴스에서도 어제인가 이틀 전에 이 글을 올렸어요. 동아시아 일인데도요. 마치 K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일이 한국의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작동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베이징의 독재 정권을 평화롭게 전복할 수 있을까요? 중국 정권은 합법 정부를 전복시킨 이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다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닌가?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홍콩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홍콩에 있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 무모하고 억압적인 독재는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1980년 5월 18일에 반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 택시 운전사를 참조하세요.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매일 밤 푹 잠을 잘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중국이라면 독재자에 맞서 민주주의를 옹호한 한국인들은 훌륭했습니다. 전두환이랑 윤이랑 비교하는 거 너무 좋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홍콩 사람들이 당신들의 용기로부터 다시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인으로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6시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아시아는 이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을 존중합니다. 한국은 굉장해. 민주주의는 작동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베이징의 독재 정권을 평화롭고 신속하게 전복할 수 있을까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홍콩 언론의 시각과 홍콩 시위를 겪었던 홍콩 시민들의 반응들이 조금 더 깊이 와 닿습니다. 우리가 홍콩 시위 때 홍콩을 응원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하지 못한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탄핵 표결이 있지만 설사 부결이 되어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오늘 탄핵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부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50대 50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 힘냅시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